이준석 대표가 성상납을 받고 이를 덮기 위해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는 의혹을 다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드디어 오늘 열립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요. 국민의힘 윤리위의 논의 결과는 당대표가 징계 대상이라 그 파장이 훨씬 더 클 전망입니다. 징계 수위별 예상 시나리오와 정치권 인사들의 이준석 징계에 대한 입장들을 심층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곧 있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를 위한 국민의힘 윤리위를 겨냥한 것이다라는 추측도 나왔었는데요. 최강욱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당인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와 비교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성희롱성 발언을 한 최강욱은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행위를 했고 그 행위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고 의심받는 이준석에 대한 징계가 징계 없음 혹은 경징계로 끝난다면 국민의힘이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이죠. 자, 이미 예고된 대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 저녁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있을 국민의힘 윤리위의 논의 결과는 당대표가 징계 대상이라 그 파장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물론 국민의힘 내 권력 역학 구도도 상당히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징계 수위별 시나리오를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개의 시나리오가 더 추가될 수가 있는데요. 윤리위가 정치적 부담으로 결정을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이준석 대표의 측근 김철근 정무실장만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 4가지 중에 특히 제명은 최고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 경우에 이 대표가 윤리위 규정 30조인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해 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이 조항을 앞세워 셀프 사면을 시도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또 이를 놓고 당대표가 징계 대상이라는 점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가능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징계가 이뤄진다면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원권 정지나 경고가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 경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징계에 속하죠. 경징계에 따른 비판이 이준석에게 제기되겠지만 이준석 특유의 뻔뻔함에 비춰봤을 때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 다음 당원권 정지의 경우인데요. 이준석에 대한 강한 처벌을 바라는 쪽에선 이 당원권 정지가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원권 정지의 경우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요. 당원권 정지는 1개월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대표 임기가 약 1년 정도 남은 상황을 고려하면 당원권 정지 기간에 따라 대표직 수행 여부도 정해지게 되겠죠. 당원권 정지와 관련해서는 선례가 있는데요. 2019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최고위원이 이른바 5.18 망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고 이후 최고위원으로 복귀한 선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윤리위가 만약 3, 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그 징계 기간이 끝나고 이준석이 복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경우 성희롱성 발언만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징계보다 낮기 때문에 비판에 직면할 수가 밖에 없고요. 당대표가 징계로 공석이라는 점을 들어 조기 전당대회 여론이 빗발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가지의 경우의 징계 중 탈당 권유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
이준석 대표의 중징계를 바라는 분들이 바라는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견 절차 없이 곧바로 제명 처리됩니다. 즉 최고위 의결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시절 윤리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한 적이 있는데요.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하는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 징계의 근거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원 당규 윤리 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라는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탈당을 그야말로 권유한다는 탈당 권유였지만 당시 언론에선 사실상 강제 출당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4가지 징계 수위 외에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요. 정치적 부담을 느껴 당 윤리위가 이 대표를 징계하지 않거나 결정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준석의 측근인 김철근만 징계를 내리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징계 수위별 시나리오를 살펴봤는데 어떤 경우든 후폭풍은 피할 수가 없겠죠. 즉 어떤 경우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당내 역학구도에 따라 또는 지지층 간 대립에 따라 진흙탕 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때문에 오늘이 될지 아니면 며칠 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국민의힘 윤리위가 통큰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준석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윤리위가 만약 어설픈 결정을 내린다면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와는 별개로 경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성접대 수수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김성진 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증언과 증거 제시가 매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죠. 2013년 8월 15일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이준석에게 대전 한 호텔에서 130만 원 상당 숙박 및 성접대를 제공한 인물로 지목된 김성진은 내일 경찰의 옥중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씨의 변호사로는 이준석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얼마 전 김소연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주 김성진 대표는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첫 접견을 하자마자 선임 의사를 밝히고 무인 증명을 받아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등에 선임서를 발송했다며 대리인 활동을 선언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준석 성상납 사건처럼 증거와 팩트를 쥐고 있는 경우에는 무기를 감출 필요가 없다며 이준석과 관련한 김 대표의 관심사는 단 하나였다. 이준석의 거짓말에 대해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온갖 방송에 나가 성상납 등에 대해 모두 허위라는 거짓말을 하고 이준석에게 여러 지원과 접대 혜택만 준 김 씨에게 마치 믿을 수 없는 사기 피의자이며 자기는 잘 모른다는 식의 말을 언론에 대고 떠드는 모습에 김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이렇게도 적었습니다.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게 김성진 씨의 의지라는 것이 김수현 변호사의 설명인데요. 제밖에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대전에 있는 유성관광 호텔에 이 대표가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폭로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죠. 물론 이에 이준석은 그런 것이 있으면 다 공개하라고 맞불을 놨지만 만약 이 CCTV가 공개된다면 이준석이 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이것도 참 관심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준석에 대한 국민의힘 징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준석은 성상납과 증거인멸 의혹 말고도 당대표에서 내려와야 함이 1000번 만번 합당합니다. 원래 당대표라는 자리는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당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을 하나로 모으기는커녕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이준석 대표는 당 중진인 정진석 그리고 최고위원인 배현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장 출신인 안철수 이 세 사람과 강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저런 분란이 자주 일어나는 건 이준석이 가진 근본적인 성품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자신에 대한 비판을 참지 못하고 정치를 이기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무슨 게임하듯 그따위로 하고 있으니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준석의 성품은 원래부터 당대표라는 자리와 어울리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디
윤리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